5월 30일 한 주의 시작이자 또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근우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될 텐데요.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이유를 갖다가 붙이고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장에서 이제 핑계를 찾는 건데 분명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올해 초에 그 어떤 주식을 사도 떨어지는 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목적으로 이제 1, 2월 달은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느낌이죠.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숙제를 안 해온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종목 선택을 잘못한다라고 하면 나만 숙제를 안 해올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시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종목이 무엇인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는 일단 5월 16일에 소개해 주셨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수익률이 지금 몇 %인가요? 10%? 네. 10% 정도면 저는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종목을 하나 고를 때, 방송을 갖고 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과 종목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지만 종목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절대 선택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왜 사야 되는지의 당위성이 분명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같이 사줌으로써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았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잘 안 빠졌지만 시장이 좋을 때 안 오르면 이 종목 별로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미래를 저희 방송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3번, 4번은 리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키워드가 온 오프라인 동시 성장 기대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마다 온 오프라인을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이제 P2C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온 오프라인 동시 성장 기대 종목을 바로 보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네요. 네, 신세계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현재 조금 더 어떤 이익단이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한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TV만 틀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병행 수입 업체들, 반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나고 반란 또 네이버도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쪽에서 어떻게 원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SI 빌리지 그때도 한번 아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이 지금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수입하는 것들을 이제 백화점에서도 파니까 그쪽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온라인, 그 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 물론 테마도 좋고 밈도 좋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리포트들을 이제 통해서 그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를 올릴 때 3만 원짜리를 3만 5천 원을 올린다 이런 리포트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표 주가를 엄청 높게 올리는 기업들은 사실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기관 리포트들에서도 저는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근거로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볼 필요성이 있다. 실적 턴어라운드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시절과 좀 약간 맞을 수도 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저도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어떤 많이 했었다. 그럼 요즘에는 안 하시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네, 제가 계좌를 많이 묶여놔가지고 그러면 네. 어떤 종목일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한번 이미지 잠깐 들어볼까요?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패션, 그 다음에 어떤 뭐 뷰티,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주거 쪽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줘도 될 것 같고 패션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어떤 뭐 메가 트렌드 아니면 뭐 시장에서 막 그 범접하지 못할 명품 이런 것들은 사실 온라인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네. 팔기도 하지만 근데 뭐 독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병행 수요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뭐 아크네 스튜디오 뭐 요즘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다 있네요. 무스탕으로 좀 유명하긴 하죠. 네. 뭐 알렉산더 왕 좀 네. 약간 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약간 옛날 브랜드들이 많아요. 뭐 바나나 리퍼블릭, 뭐 알마니 익스체인지 이 밑에 네, 셀린느. 예, 브루넬로 쿠치넬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뭐 굉장히 고가 브랜드죠. 네. 자, 다음 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진짜. 바이레도요? 네.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비싸죠. 진짜로 뭐 향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쪽, 뭐 딥디크 굉장히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SI 빌리지 자체 이제 사이트인데 여기 이제 그 화장품 관련돼서 지금 중국이 이제 이 화장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좀 핫했던 적도 있긴 했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봉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뭐 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속보나 이런 걸로 전해주는 뉴스를 보면 아직은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화장품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장 한번 보면서 실적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년도에 86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때 반으로 줄였죠. 박살이 났고 그다음에 작년에 807억 코로나 전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올해 이제 저는 뭐 예상 실적이라는 것을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 예상 실적이라는 게 뭐 미래에서 누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해 이제 예상 컨센서스는 1,2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잡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컨센서스라는 것은 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내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로 잡고 있는 건데 저는 컨센서스 잡을 때 막 1,207억 이렇게 끝단위까지 네. 컨센서스가 나오는 거 보면 좀 약간 그것도 의아스럽긴 한데 아무튼 재작년에 400억, 작년에 800억, 올해 1,200억 정도의 예상이 어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주가가 뭐 종목이 좋아도 누군가 안 사면 안 오르잖아요. 그죠?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수급을 보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좀 잘라왔는데요. 위쪽에 파란색이 이제 기관 수급이고 아래쪽에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이런 좀 약간 덩치가 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보통 작전에서 얘기하는 작전은 주포라고 보통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네임드 기업들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 둘 중에 어떤 수급을 따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기관 수급을 따르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산다라고 해서 좋아하실 필요 없고 외국인들 수급을 따르는데 기관이 산다라고 해서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바뀔 수는 있지만 파란색 부분과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파란색 기관이죠.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 이 고점과 고점, 근데 기관이 팔면 떨어지고 기관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수급과는 거의 뭐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사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뭐 별로 오른 느낌이 없거든요. 이건 이제 여기서 뭐 기관이 팔면 떨어지겠습니다만은 뭐 기관들도 뭐 살 때도 명분이 필요하지만 팔 때도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을 따른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기관들이 사고 있다. 근데 주가가 아직 좀 덜 오르고
이번 시즌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다. 뭐 괜찮은 부분이 많아서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세계 인터넷 가격 전략 목표가는 좀 약간 심플하게 4만 원을 좀 잡아봤고요. 손절매 가격은 좀 약간 디테일하게 32,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앞으로의 호실적이 또 전망되고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이번 주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투자 포인트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과연 조정의 마지막 국면인가라고 사실 해주셨네요. 뭐 조정이라는 말이 어울리진 않죠. 하락이죠. 네. 하락의 마지막 국면인가 이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성장주 사이클은 종료된 것인가. 마침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또 성장주들이 다 좋아서 네. 좀 약간 멋쩍긴 하네요. 그다음에 하반기 반전의 재료는 무엇인가. 사실 뭐 지난주 월요일에도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제일 궁금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고 사실 주식은 답이 없거든요.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저기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틀리고. 근데 주식이란 것과 어떤 뭐 이런 시장의 것은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안 나오는 시장이 주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뭐 질문과 답변을 좀 잠깐 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정의 마지막 국면인가? 사실 우리가 주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떨어지는 이유가 있으면 그 떨어지는 이유가 주가에 다 적용이 돼도 그 떨어지는 이유가 상쇄가 안 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네. 뭐 보통 우리가 뭐 일회성 요인으로 뭐 어떤 인건비가 나갔다, 광고비가 많이 나갔다, 뭐 그러면 그게 다음 분기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건데 과연 지금 시장의 하락의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금리도 좋고 환율도 좋고 뭐 인플레도 좋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안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에서 30% 정도 떨어졌죠. 고점에서 30% 떨어지고 테슬라도 거의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떨어지고 뭐 다른 여러 대형주들 뭐 나스닥에서 우리가 말만 하는 기업들도 40% 이상 떨어진 기업들이 뭐 흔한 말로 널려 있는 상황인데 과연 환율,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핑계거리일 뿐이지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타이밍이지만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뭐 환율, 금리, 그다음에 양축 긴축 이런 것들이 거기에 조금 더 가속화를 붙이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 주식 시장이 미국 시장은 거의 뭐 10년대 올라가고 있지만 뭐 20년, 30년 올라갈 수 있는 과정에서 올라갈 과정에서 지금이 조정이 좀 약간 세게 왔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왕 그 받아야 될 조정이라면 지금과 같은 어떤 악재들을 다 받아내고 그게 같은 타이밍에 온다라고 하면 이게 뭐 따로따로 오면 사실 뭐 금리 인상을 이제 안 올리기로 했어. 근데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렸어. 이런 것보다는 아예 그냥 한꺼번에 네. 종합 선물 세트로 조정을 화끈하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도 시장은 조정을 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국면인가 이게 중요한데 조정이 마지막에 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이 마지막이라는 건 더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뭐 안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고 올라가야지 이제 조정의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수는 뭐 폭락은 뭐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자주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수 상승을 기대하면서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힘든 걸 스스로 느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그렇죠. 크다고. 그러니까 네.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시장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 거야. 이런 류의 종목군들 그런 것들은 조금 당분간은 좀 손을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성장주 사이클은 종료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을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성장주를 찾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가장 좋은 예로 그 우리가 보통 뭐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99년도에 진짜 뭐 98년도 이럴 때 뭐 사기만 하면 뭐 상한가 같던 코스닥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은 닷컴 버블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서부터 올라온 기업들이 애플 뭐 그때도 테슬라가 있었죠.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수 교체라는 말을 섣불리 얘기를 꺼내기 힘들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닷컴 기업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굳이 예전에 막 퀀텀 점프하는 성장을 보여줬던 종목군들이 다시 뭐 올라갈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성장주를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이 시간을 통해서 차차 제가 하나씩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료된 것인가? 저는 뭐 디엔드는 아니지만 다시 좀 약간 고점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반기 반전의 재료는 제가 이제 그 주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표와 미국 지표들 중에 굉장히 상반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고인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량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재고가 없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식료품이나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어떤 재고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경기의 불황을 갖고 오는 첫 번째 단어가 재고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재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서 막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놓은 재고가 있고 그다음에 안 팔려서 창고에 쌓여져 있는 재고가 있는데 그 두 개 지금 재고량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시장이 명확한 어떤 분석된 자료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반전의 재료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재고로 인해서 불황이 오는 거는 99.9%가 아니라 100%거든요. 근데 이 재고량 조절이 재고량이 안 팔려서 재고가 늘어나는 건지 잘 팔릴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사실 뭐가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 그런 식으로 재고는 이제 서서히 시장의 불황을 갖고 오는 재료가 재고인데 이 재고량 체크를 계속하면서 이게 이제 타이트하게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기업 실적들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출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 부분 저는 하반기 반전의 재료는 코스피에 국한해서 재고량 한국 기업들 지표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을 참고해서 이번 주 투자에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탑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두 번째는 인터넷 대표주, 영화관과 게임주, 반도체 부품, 사료주와 탄소섬유, 로봇주, 매각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세점까지 자리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선 일단 첫 번째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인데요. 네. 앞서 잠깐 투자 포인트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장주가 반등하면서 오늘 네이버도 급등했습니다. 네이버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디용박 팔자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는 네. 디용박 팔자는 왜 디용박 팔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조롱박을 보통 우리가 디용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인을 누구를 만나냐. 뭐 술꾼을 만나면 술병으로 쓰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집에서 살림하는 뭐 아낙네라고 해야 되겠죠. 옛날이니까 만나면 바가지로도 쓰이고 해서 주인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라고 디용박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가 자체 탄력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누가 네. 봐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성장주들이 좀 반등 주면 네이버, 카카오도 반등을 주고 그쪽이 반등을 안 줬을 때 자체 탄력으로 올라오고 그런 느낌이 나와야지 좀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한 주가 흐름이 나올 텐데 좀 약간 묻어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얻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우리가 뭐 네이버, 카카오 봤을 때 뭐 주가 고점 대비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시장에서 네이버 주주분들이 아마 그 기다리는 게 저는 하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랑 다른 게 뭐냐면 카카오는 액분을 한번 했거든요. 주식 가격을 좀 싸게 하기 위해서. 근데 네이버가 이제 액분을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액면가가 100원이기 때문에 네이버 액면가 진짜 100원이야? 라고 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00원인데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그게 바뀌긴 했습니다. 무액면가 주식이라고 해서 미국은 거의 무액면가 주식으로 운영을 하죠. 액면가가 없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거래소는 뭐 예전에 5,000원이 기본이고 코스닥은 500원이 기본인데 사실 예전 얘기고 뭐 거래소에 똑같은 시가총액인데 거래소가 액면가 5천억이기 때문에 뭐 더 싼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 이론적인 거지 저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기업들이 주가를 뭐 띄우기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 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뭐 무상증자를 저는 네이버가 지금 이 주가 흐름 또 카카오와의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액부는 이제 못하니까, 네. 액부는 못하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법상. 하지만 뭐 무액면가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액면가 100원으로 이제 액부는 못하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무중할 여력도 충분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한다 안 한다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액분했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액분했듯이 네이버도 한 번 정도 타이밍의 문제지 언젠가는 좀 한 번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그 의견 드리긴 하지만 뭐 갖고 있는 분들 뭐 새로 사시고 싶은 분들 따로 말씀드리면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뭐 네이버만큼 좋은 주식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갖고 가는 구간이고요. 새로 사실 분들 저는 주위 지인들이 네이버 사도대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사지 말라고는 네. 얘기는 안 하고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같이 해주셨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가 마치 쌍둥이처럼 주가 흐름이 그렇죠. 비슷하게 네, 가고 네. 있는데요. 이렇게 네이버는 그래도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 개인적으로는 네. 가능성은 있지만 뭐 했으면 좋겠고 가능성이 있죠. 사실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는 또 5년 만에 분기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 신저가를 찍고 조금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카카오 주주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엄청 어떻게 대응하면 많으시죠. 좋을까요? 카카오, 네이버 다른 듯 같은 것 같고 같은 듯 다른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네. 주가 흐름 보면 비슷하고 근데 카카오는 카카오톡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네. 뭐 시체말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조사하면서 봤는데 카카오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희한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카카오 국내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어떻게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지?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애기들이 뭐 카카오톡을 쓰진 않겠지만 하지만 해외 사용자 수는 지금 몇 년째 정체거든요. 이 카카오가. 그래서 카카오가 그래서 뭐 지금 가장 힘을 쏟는 게 그거죠. 국내 사용자는 이제 포화가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떤 성장 모멘텀을 찾기는 좀 힘드니까 글로벌적으로 나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가시화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지금 카카오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글로벌 사업인데 그 부분이 좀 빛을 발할 때는 뭐 카카오의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수준도 시선도 좀 레벨업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대응은 뭐 네이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대응 방법은 네이버와 동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 오늘 급등했습니다. 범죄도시 2가 또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고 또 CJ CGV에서 투자 배급한 영화들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네.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분위기상 당연히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CJ 시즌은 양날이 검이거든요. 네. 일단 뭐 블록버스터급 영화 지금 뭐 범죄 도시도 뭐 마찬가지고 뭐 500만이 넘었다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어떤 대작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주라기 월드, 그다음에 탑건 뭐 네. 이런 뭐 누구나 보고 싶은 영화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뭐 기저 효과 때문에 그 CJ CGV의 국내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는 뭐 실적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봤어요. CJ CGV 영화관을 항라를 빌려주고 혼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와서 거기서 몰락을 하는 겁니다. 혼자 그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네. 너무 이게 관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 뭐 작년 재정에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데 저는 CJ CGV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CJ CGV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으실 것 같은데,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터키죠. 터키에 처음 진출할 때 터키 이제 마르스라고 최대 극장 체인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샀죠. CJ CGV가 뭐 마르스 극장이라기보다는 마르스 엔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8천억을 넘게 주고 샀습니다. 8천억을 넘게 주고 샀는데 CJ CGV가 8천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메리츠한테 TRS라는 파생 상품으로 같이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라임 사태잖아요. 그 라임 사태의 발단이 바로 이 TRS라는 상품이거든요. 토탈 리턴 스왑이라는 건데 일단 실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올해 그 CJ CGV가 메리츠한테 3,500억을 줘야 됩니다. 만기가 맞기 때문에 3,500억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좀 약간 어디서 돈도 빌리고 채권도 발행하고 해서 돈을 좀 마련을 했는데 그 돈을 다 그 메리츠한테 3,500억 정도를 올해 다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 터키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좋아질 상황이면은 어떤 뭐 좀 약간 틀어막더라도 뭐 이걸 하는데 이게 속된 말로 좀 언발에 오줌 누기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CJ CGV가 뭐 아무리 영업을 잘한다라고 해도 해외 쪽으로 돈이 계속 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라화가 뭐 앞으로 한 달, 두 달 내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3,500억, 4천억 정도를 CJ CGV는 이제 만기 때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한 이번 달인가 다음 달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물론 CJ CGV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약 한 7천억 정도 현금을 마련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구채라고 해서 부채로 잡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장부가 이미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신용등급이나 앞으로의 어떤 그 이런 뭐 행보를 봤을 때 CJ CGV가 어려웠던 게 코로나가 와서 어려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 전서부터 이제 어려워진 건데 터키 리라 보면은 10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에 좀 회복되긴 좀 힘든 상황이고 여건상. 그래서 뭐 어떤 코로나의 어떤 리오프닝, 그 다음에 뭐 극장가의 화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영화관 관련주들을 내가 사겠다. 뭐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J CGV에 내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그래도 CJ인데 지금 사면 뭐 2배는 수익 나지 않겠어? 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재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은 그 의견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주말에 잠깐 영화관을 제가 3년 만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3년 만에. 네,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좀 범죄도시 보셨구나. 아니요, 저는 다른 걸 봤는데 네. 예, 국내 영화 산업이 이렇게 호황을 다시 찾을 것 같고 또 네.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 또 이렇게 상도 받고 했는데 이런 것들로 터키 법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제 의견입니다. 거의 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국내 본업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근데 터키 쪽에서 뭔가 해결을 풀리려고 하면 리라화가 좀 안정이 되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돼야 돼. 터키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뭐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터키 쪽이 어려우면 국내에서 잘 된 돈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터키 쪽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CJ CGV에 대한 어떤 뭐 좋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받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 CGV는 터키 법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양날의 검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탄소 섬유에 대한 수요가 이제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일 네. 시장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 계속 네, 보일까요? 그 의견 드리고요. 이 탄소 섬유를 전 세계에서
꽉 잡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이제 도레이라는 기업이 이제 꽉 잡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는 좀 약간 그 부분을 야금야금 잠식시켜 나가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효성 첨단 소재를 뭐 수소에다 갖다 붙이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뭐 효성 첨단 소재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더 잘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타이어 쪽인데 타이어 보강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뭐 타이어 그 갈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 10년 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게 타이어 보면 혹시 타이어 안에 철사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타이어 안에 철사랑 천이 들어있어요. 타이어 안에 고무 안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도 스판덱스를 하긴 하고 효성 TNC도 뭐 이쪽 타이어 쪽도 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주력은 틀리죠. 실질적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는 이런 뭐 수소와 관련된 어떤 탄소, 뭐 탄소도 하긴 합니다만 효성 첨단 소재가 하는 탄소는 물론 뭐 수소차에 그 저장 탱크를 만드는데 탄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뭐 몇 대나 만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풍력 타워에 이 흔히 얘기하는 날개, 뭐 속된 말로 바람개비, 요거 이제 탄소로 많이 만들고 그다음 비행기, 그다음에 뭐 자전거 이런 것들 탄소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쪽의 매출이 아직은 뭐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매출로 인해서 섬유 매출로 인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지만 해마다 굉장히 많이 퀀텀 점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탄소 섬유인 건 맞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타이어 쪽 이쪽으로 이제 대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굉장히 생산 대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타이어 이게 올라가고 있느냐? 뭐 사실 판매 대수는 사실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 타이어 보강제 가격이 왜 그런지는 저는 이제 뭐 지표만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타이어 보강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어떤 뭐 영업이익도 이번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는 영업이익도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 신라인데요. 호텔 신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망고빙수 아시죠? 지금 망고빙수가 8만 원을 네. 넘어섰는데 호텔 신라가 조금 더 싸요. 한 그쵸. 주가. 7만 원대죠. 네. 그래도 이제는 조금 더 상하이 봉쇄 완화가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상승한 것 같은데요. 호텔 신라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요즘에 이쪽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한동안 리오프닝들이 죽었다가 저서 이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앵커님 드셔보셨죠? 망고빙수요? 네. 네. 8만 원 이제 뭐 호텔이고 뭐 먹을만 하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주식보다 망고 빙수가 싸다.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일단 호텔 신라는 뭐 호텔은 뭐 사실 그 매출이 거의 없죠. 사실 10% 이하죠. 대부분 좀 면세점인데 지금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중국 보따리상들 있잖아요. 중국 보따리상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면세점에서 사갖고 가면 뭐 면세점에서 사니까 뭐 10,000원짜리를 한 6천 원 정도에 사서 중국도 현지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를 많이 남기는데 보따리상들이 근데 이 보따리상들한테 수수료를 줘요. 면세점이 공식적으로. 네. 10억 원어치를 사면은 3억 정도를 리턴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예전에 한 5년, 6년 전에는 뭐 4%, 5%대였었는데 지금은 막 20% 후반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기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따져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들어오는 게 이제 인바운드고 관광객들이 나가는 게 이제 아웃바운드죠. 근데 호텔 신라도 면세점 매출을 보면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막 판토막이야. 이게 바로 그 보따리 상들한테 지급하는 이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는 좀 모르긴 하겠는데 뭐 이 면세점들끼리 그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뭐 미인으로 올라가든 실적으로 올라가든 주가는 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텔 신라도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텔 신라도 내일 시장에서 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엔스탑 10가지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와 휴림로봇 2가지 종목만 스탑 의견 주셨고요.
주셨고요. 기술적 분석상 한 번 쉬어갈 자리다. 아, 네. 한 번은 쉬어가도 이 되겠다. 팬덤이 굉장히 센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한 번은 쉬어가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편에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매니저님이 네. 골라주시겠어요? 네, 한 개만 이제 저희가 마니커 시간 관계상 짧게 한번 해볼까요? 가겠습니다. 네, 마니커 매수가는 2,127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네. 마니커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닭들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트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닭 가격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저는 시장이 더 좋아지면 지금 닭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약간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사실 마니커도 많이 뭐 안 떨어진 건 아니죠. 뭐 할인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하지만 시장 좀 안정 찾으면 뭐 IT 관련주들서부터 그동안에 시장에서 실적 좋은데 굉장히 못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약간 이 변방에 있는 밈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실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조금 약간 굉장히 차분한 흐름, 좋게 얘기해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고 기술적 분석상 좋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까지 한번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다. 한번 갖고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니커는 전고점 돌파 때까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박근호 매니저님의 공식 밴드가 있죠. 네, 밴드 쓰시는 분들은 제 이름 치시면 이제 밴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혜택이 있냐 하면 아침마다 이제 꼭 봐야 되는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다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장 전에 뭐 어떤 이제 장 중에 종목보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거 8시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었네 이런 종목도 엄청 많거든요. 다 전달해드리니까 밴드에 제 이름 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